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에 사회를 맡은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 진순정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 다시 한 번 더 무음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잊지 말자 6.25 공산적화야욕 그리고 7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관련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 50만 당원을 대표하시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 기무사령관 삼성 출신 장군 중의 장군 허평환 장군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 한미연합사 기획작전부장님 출신이십니다. 박승부 장군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전 MBC 국장 현 NPN 뉴스 고문님이십니다. 이승남님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네, 다음은 나기봉 전 미주 한인회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우가 남긴 한마디라는 곡을 부르신 애국 가수님이십니다. 허승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 고유정 격투기 연맹 부총재님 자리를 빛내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박수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규상 가락종친회 전 사무총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윤여덕 천만인 명예회복운동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그리고 다음은 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이시자 우리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한상수 최고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진섭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 강원대 경제학과 총장님이시자 현 우리공화당 정책기획단장으로 또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상열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철현 영화감독님 문화예술계를 대표하셔서 또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혹시 또 소개해드릴 분 계시면 중간에 또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세미나에 이제 자료 책자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책자의 수량이 충분하지 못한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 그리고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교가 있은 지 이제 72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6.25 노래를 합창해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25 노래는 앞에 영상 보시면서 3절까지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공화당의 이런 구국 세미나를 축하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달을 하신다는 영상이 멀리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이시죠? 제니박 기자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와 있습니다. 워싱턴 DC 국무성 건너편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백악관과 5분 거리 그리고 국무성과는 바로 길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유일한 한국전 참전용사 전쟁기념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기습 침략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군 사망자가 54,246명이 희생되었고 바로 이 공원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와 함께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미군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허시탐탐 공산적화 야욕을 꿈꾸며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핵을 가진 북한 앞에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풍전등화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곧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중대한 시간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 시 경제안보, 국방안보를 강조한 의미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일이지만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공화당의 투철한 국가안보에 대한 신념과 한미동맹 강화에 주야불출 노력하는 안보정당으로서의 사명감에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빨리 미국에서 영상을 보내주신 제니박 기자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개회사로 그 서막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관해주신 우리 공화당의 대표이시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의 자랑스러운 대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께 개회사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한미연합사 기획작전부장님으로 계셨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장군 중에 장군이시고요. 또 안보 전문가이십니다. 박승부 장군님께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부입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야말로 안보 정당이죠. 안보를 가장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이렇게 보니까 티렐리 장군 한미연합사령부의 95년도, 6년도, 7년도 한미연합사령관을 했던 티렐리 장군이 한국 참전용사 추모 재단의 이사장이 돼가지고 워싱턴에 6.25 때 전사했던 미군, 여기 신문에 보니까 숫자가 가끔 바뀌는데 36,595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가출사가 7,174명인데 약 43,000 명에 대해서 일일이 워싱턴 DC의 그 공원에 100개의 그 벽에다가, 대리석 벽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겼는데 요 제막식을 다음 달 7월 27일 날 우리가 정전협정이죠.
그날 제막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화당이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고 또 워싱턴 DC에서 이런 제막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6.25 그야말로 북한 1972년 전에 스탈린 모택동의 사주와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죠.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우리 한국군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야말로 후퇴를 했죠. 아무런 방비 없이. 그런데 낙동강 마지막 전선에서 그야말로 부산만 이제 함락이 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 중요한 축선이 우리 경부선이라는 소위 경부선 축선, 따부동, 대구, 부산으로 하는 축선, 중앙 축선, 우측에 동해안 7번 축선, 형산강, 좌측에 이제 마산 축선 해가지고 이 3개 축선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 우측에는 동부에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이종찬 장군께서 3사단장을 하시면서 상륙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낙동강 방적 시에 가장 빠르게 7번 국도를 따라가가지고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죠. 그 국군의 날을 만들었어요. 중부 가장 중심이 되는 따부동 전투, 대구를 향하는 따부동 전투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장군님이죠. 백선엽 장군님이죠. 그야말로 이 칠곡 지역 일대에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 고향 그쪽이죠. 55일간의 전투에서 그야말로 모든 사력을 대해서 막아냈죠. 서부 지역은 그야말로 서부 지역은 미군 미1기갑사단, 미24사단, 미25사단이 마산 이 서부 지역에 대해서 방어를 했죠. 그때 서부 지역에 방어할 때 티몬스 장군이라고 94년도 5년도에 한미연합사 참모장을 했던 티몬스 장군, 저 그때 연합사 작전부장을 할 때인데 그분이 그 아버지가 이 24사단, 25사단인데 거기 중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23년대 중대장들 거의 다 전사했는데 그 아버지도 거기 포함돼 가지고 전사를 했어. 티몬스 대위가 육사를 나온 티몬스 대위가. 그래서 그 아들내미는 국민학교 1, 2학년 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웨스트 포인트를 가서 졸업해가지고 나중에 연합사령부 참모장으로 왔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군에 들어가서 장군이 됐어요. 3대가 이렇게 장군이 되었죠. 그 서부 지역에서 이렇게 젊은 미군의 장교들이 그야말로 죽어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거죠. 그래서 낙동강 방어 마지막 선에서 한미군, 한국과 미국군, 그 다음에 유엔군,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군 이렇게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켰죠. 근데 거기 참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 우리 한국에 6.25 전쟁 나기 전에 이게 남로당 해가지고 여기 공비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낙동강 반격할 때도 폐잔병들 남아가지고 소백산, 태백산, 지리산 이런 데서 공비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괴롭혔죠. 이런 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나갔죠. 하다 보니까 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군 통수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한미연합군, 유엔군, 그 다음에 한국 국민이 통수권자의 그야말로 좋은 훌륭한 리더십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진 거예요. 지켜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좀 있으면 북한이 지금 현재 7차 핵실험을 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많은 이제 상황이 바뀐다고 방금 조 대표께서 이야기도 하셨죠.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 한미연합군들이 현재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지금도 계속 전개가 돼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미국, 러시아와 중국의 그야말로 백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케이 하겠어 하고 고를 했을 때 실험을 했을 때 과연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근본적인 방향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반도 이런 문제가 났을 때 한반도로 하여금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과연 전쟁에 개입해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미국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죠. 안 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전쟁이 안 나고 그 다음 평화적으로 이 사람들이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 보유국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서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원자 폭탄 공장, ICBM 공장을 원초적으로 타격하는 그 삼축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켰죠.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난번 문 주사파 정권에서 약 9,200억 원, 약 1조 가까이를 거기서 떼어내가지고 삼축도 못하게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서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10만 원씩 나눠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윤 정부는 이런 문제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삼축 체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무기고 한다 하더라도 국가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강화문이라든가 또 다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산에 마산, 강주 한 팀이 되도록 해야 된다. 통수권자가. 근데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국민의 팀 대표들이 강주 묘역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5.18을 비롯한 이런 모든 문제를 이제 정치의장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역사의장으로 보내자. 이렇게 했어요. 짬뿌를 해가지고 보내자. 이야. 우리 다 잊어버리자. 그 진실이 있든 없든 그야말로 보내버리자 해서. 그거는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자유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정치의장에서 역사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실의장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야 된다. 요즘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유공자 명단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국군들이 장교들이 60만 대군을 가르치고 있는 군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아주 특수한 그 교육을 받은 특수부대원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유언비어를 포함해가지고 임산부를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런 게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진실의 장에서 해야지 막바로 정치의 장에서 역사의 장 가면 안 된다.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진실의 장에서 진실을 캐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소위 말하는 친북 주사발도 진짜 저런 게 있었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설득 안 되는 거는 법으로 완전히 처단해야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통합이 될 때 한반도에 전쟁이 나든 또 평시에 북한의 핵 밑에 있든 간에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전술의 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물론 사드 배치도 하나 똑똑하게 못하는 이런 지경에 과연 전술의 핵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한미동맹 잘하면 뭐 북한이 함부로 저리 할 수 없죠. 우리만 딸딸 뭉치면 문제 없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공화당 참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안보 정당으로서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데서 제가 정말 취하를 드리고 싶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그야말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차선이라고도 안 그랬고 그 당시에 선거할 때 최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오케이 한 거죠. 다 받아줘. 그래서 그거 뭐 정보가 됐는데 그때 우리 모두들이 우리 세미나에서 하는 이야기도 이거는 차악이다. 차악에서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된다. 이 정부가 성공해서 차악에서 최고로 돼야 된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진실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전 국민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께서도 안보의 정당으로서 국가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구 장군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의 시작은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님 삼성 장군이시죠? 네, 허평환 장군님의 주제 발표로 그 본격적인 서막을 시작할 텐데요. 자, 주제 발표를 맡으신 허평환 장군님 그리고 좌장 이주천 원장님 나머지 패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기념 촬영하시고 좌석하셔서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국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이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오늘의 좌장이신 이주천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화당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주최로 6.25 성전 27주년, 72주년 구국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다시 한번 안보 정당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일일이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개 말씀을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첫 번째 우리 주제 강연으로 허평환 장군님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나라 어렵지만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누리게 사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 전쟁. 6.25 전쟁에서 저 전쟁에서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졌더라면은 지금 김정은님 밑에서 수령에 모시고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하지 않고 자유 지키준 분들이 누구예요? 6.25 전쟁에서 싸워준 참전 용사들, 유엔군, 미군, 우리 국군, 그리고 참전 16개국, 그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접받고 있어요? 6.25 전쟁을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저거 오늘 이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유를 지키려면은 지금 안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대남 적과 통일 포기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 북한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력, 핵무기. 이 핵무기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그냥 동족이고 우리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우리 잘해주면 저들도 잘해줄 거라고. 핵무기? 그거 우리는 미국 때문에 못 갔는데 북한이라도 가져야 우리가 저 소련 놈들, 중국 놈들, 일본 놈 상대해서 나라 지킬 거 아니냐, 민족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북한 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지금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유대한민국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 누리니까. 그리고 전쟁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쟁 한번 놔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최근에. 그 다음에 북한 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상무장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예편하면서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가 조은진 저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 예? 저 양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되는데, 지난번 회의하는데 대표님 6.25인데 아무도 행사 안 한다 이거야. 우리라도 세미나 한번 하고 집회 한번 합시다. 좋소. 이래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제 양반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6.25 전쟁을 참 사관생도부터 OAC, OBC, 뭐 국방대학, 육군대학, 학교는 다 다니고 동북대학 안보 석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도 6.25 전쟁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제가 공부했어요. 우리 국민들, 우리 군에도 6.25 전사 가르칠 때 보면은 국군은 초전에 작살나게 깨져버리고 미군이 와서 지켰다고 말이에요. 그 싸우다가 막 후퇴하고 한 장군들을, 선배들을 아주 비아냥거린 교관들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병신 새끼 그때 제대로 못 싸우고 저 짓을 했어 하고 흥분을 하고 그랬다고. 나중에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저 전쟁의 성격을 갖지 못하면 다음 전쟁도 절대 못 지킵니다. 좌파들은 6.25 전쟁을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내전이라고 그래요. 내전. 대통령이라는 자도 전 세계 다니면서 보니까 교민들 모아놓고 내전이라고 해요. 민족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래요.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북한을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하자. 전방에서 막 휴38선에서 국군이 맨날 북한에 막 총질하고 이래가지고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킨 남침 북전쟁이라는 게, 에? 우리가 일으킨 남침의 북침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석사과정 동국대학인데 교수가 유명 교수입니다. 이게 텔레비전 자주는 그 교수 우리 앉혀놓고 미국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선왕이 꺾고 미군 빼내면서 6.25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 듣고 있어요. 전부 그 막 사람들이. 내가 일어나서 아주 박살을 내버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6.25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저 전쟁이 뭐라는 거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합시다. 6.25 전쟁은요, 김일성의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공상적화 야욕을 구현하기 위한 남침 전쟁, 불법 남침 전쟁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이 3자가 합의한 한반도 공산화 전쟁이었어요. 그것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유엔군과 국군들이 사투를 벌여서 지키는 자유진영의 승리한 전쟁입니다. 아까 우리 조은진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잠깐 배경을 설명을 할게요. 박헌영이가 이미 일제 해방되기 전부터 남노당을 조직을 해가지고 75%의 우리 국민들이 남노당 도장을 다 찍었어요. 가입했어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명단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건너오니까 먼저 이 박사 찾아갑니다. 내가 다 조직해 놨으니까 공산주의 국가 건설합시다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 거절합니다. 공산주의 갖고는 못 살아. 안 돼. 그게 이놈이 지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 유명한 정판사 사건, 가짜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 당시 하지 군정장관 시절인데 갑자기 물가가 폭등을 하고 막 화폐가 남발되니까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하지는 처음에 와서 미 국무성 지시를 받아 사회주의 재정당 단체를 다 인정을 했어요. 공산당도 인정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하면 안 되니까 27 하지가 이승만 박사한테 권총을 들어대고 막 싸우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 미 국무성이 핀센트라고 하는 국장이 이미 소련 첩자였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당에 다 인정해라 이래가지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산당 놈들 하니까 박헌영이를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지에 그 한국 애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박헌영이 첩자야 또. 여러분 이 첩보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여자 기뜸을 해줘요. 당신 빨리 북쪽으로 도망가라. 이 있으면 체포한다니까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김일성이를 꼬드긴 거예요. 내가 남쪽 이 조직 다 해놨으니까 38세만 넘으면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가자 이러니까 35살 김일성이 그 당시 소련 동에 업혀서 소련군 지시받아 움직여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49년 3월 5일 날 박헌영을 데리고 스탈린이 찾아가요. 거기서 스탈린은 반대를 합니다. 그 당시 중국이 이미 아직도 그 장개석이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히로시마의 원자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안 된다. 아직은 여건이 성숙이 안 됐고 미국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50년 3월 30일 날 또 2차로 또 갑니다. 그때는 이미 중국도 49년 10월 1일 날 중공국을 건국한 이미 전쟁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스탈린이가 됐다. 여건이 됐는데 단 3가지 전제 조건을 이행해라. 3가지가 뭐였냐. 첫째, 남쪽에서 쳐올라와서 우리가 대받아 친다고 선전하라. 그래서 6월 24일 새벽에 김일성이가 해주에서 국군이 우리를 침공하기 때문에 천해를 간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이 바로 좌파들이 말하는 우리 북침설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미군이 끝나기 전에 전쟁 끝내라. 3번째, 만에 하나 미군이 개입하면 중공이 지상군을 하도록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 이걸 가지고 모택동에 만나라. 그래 모택동이 찾아가요. 그래 모택동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25 전쟁 제일 나쁜 놈은 박헌영이에요, 사실은. 2번째는 김일성이 이놈이고 3번째는 스탈린, 모택동.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1급 전범이라고 해요. 감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 건데 이게 70년이 넘어오면서 지금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 북진 통일 때문에 일어났다? 미국이 해서 일으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때 미국이 안 하시면 이미 통일되고 우리는 한민족으로 살 텐데 여기에 돼 있는 이런 국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여러분 이 생각을 안 바꾸고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지킬 수 있겠어요? 2번째, 6.25 참전용사, 참전국들의 그 피해, 이 보면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남북한에 우리 민간인 군인 합해서 우리 민족은 300만이 희생이 됐어요. 300만이 넘습니다. 거기다 전국토는 전부 폐허 다 돼버렸고 아무것도 남북한 남은 게 없어요. 유엔군이 190만이라고 지금 참전하는데 약 300만 유엔군 전혀 참전했는데 우리 국군 포함해서 그 팜플렛 조금 하나 잘못되었습니다. 위에 했는데 미군이 180만, 연 180만 참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36,700명이 현지에서 전사를 했고 5만 4천 몇백 하는 것은 미 본토 중상을 입어서 가서 병상에 돌아가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아가신 분 정확한 통계는 46,700명 정도. 그리고 부상자가 한 9만 8천. 우리 국군이 109만 참전했는데 13만 8천여 명이 전사를 했고 그 후에 중상을 입은 사람까지 18만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45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여튼 이걸 따져보면은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켰는데 그 이후에 6.25 참전용사 대우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2000년 6월 25일 날 건군 6.25 50주년 기념 사업 때는 부단장을 했어요. 조성대 장관이 사업이 안 되니까 저보고 올라와서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 6.25 참전 용사들한테 돈 한 푼 안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참전 용사들을 완전히 민족을 죽인, 동족을 죽이고 다 훈장단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해외 참전용사 5,000명, 국군 참전 5,000명
해가 10,000명을 전쟁기념 모아놓고 건국에 처음으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외국 참전용사 훈장 달고 막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군복에 훈장 달고 오라니까 참전용사들이 뭐런 줄 압니까? 동네에서 동족을 죽이 탄 훈장이 뭐가 자랑스러워서 달고 다니냐고 손가락질해서 못 달고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래서 조성대 장관이 분명한 지침을 주시더라고. 월 30만 원 정도 참여 주도록 하라. 김대중 정부하고 협의하는데 돈 없다고 말이죠. 재산 3천만 원 이하자, 3천만 원 이하자들한테 월 8만 원 주는 걸로 결정. 그거라도 어쩝니까? 그거라도 받아줬는데 그 뒤에 노무현 정권 와서 전 참여농사 주다가 지금 와서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받습니다. 이 참전용사들이 50년 동안 나라에 대해 돈 달라 소리 안 했어요. 강주 5.18 민주화 유공자 돼서 몇 억씩 받는 걸 보고 이 노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국방부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김영삼, 김대중 3당 대표가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주고 차일피일 밀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해필 걸려 들어가지고 그 8만 원 받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앞으로 전쟁에 나서 나라 지키겠어요? 이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이거 앞으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6.25 전쟁 성격은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이 참전용사들에 대한 고마움 분명히 아시겠죠? 한 가지 더 고마움 얘기. 그 당시 미군 장군들이 그 아들들이 145명이 참전했습니다. 장군 아들이. 그 중에서 35명이 전사를 합니다. 메가더 장군 다음으로 벤프리터 장군이 유엔 사령관 겸 미 8군 사령부로 오셨는데 이분 아들이 중위로 공군 조종사야. 압록강 다리 폭격하러 들어갔다가 그 전사하고 행불이 되니까 사단장이 보고를 해요. 수색작전 들어갔다니까 벤프리터 장군이 하지 마라. 그 구하러 들어갔다 더 많은 우리 군인들 피해 입히니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벤프리터 장군이요 육군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전쟁 중에 우리 장교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는 분이거든요. 나는 그거를 몰랐는데 백선엽 장군이 그다 사업위원장인데 저보고 그래요. 하루는 벤프리터 장군이 자기하고 정일근 참모총장 강릉 비행장으로 오라더래요. 갔더니 너희들도 앞으로 웨스트 포인트와 같은 한국군의 우수한 장교단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공산 진영과 싸워서 너희를 지킬 수 있다. 거기서 지시를 받고 육군사 전쟁 중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육사관에가 벤프리터 장군 동상이 딱 그 생도대에서 교수부 아침 저녁 학과 출퇴근할 때 그 중간에 딱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출장하면서 퍼레이드 하면서 그 앞에 가면 격려를 하고 했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가르쳐주는 육사 교수나 한 사람이 없어. 그냥 격려했어. 이걸 김대중 정부 들어 헐어버렸어요. 지금 없습니다. 벤프리터 장군 동상. 그 동상에 글귀도 보면 그런 말 한마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좌파 욕하면 안 됩니다. 6.25 50년 동안 말이죠. 참전 용사들한테 돈 한 푼을 안 준 게 우리 우파 정권일 때예요. 그 8만이라도 준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준 겁니다. 그 조성태라는 인물이 유해 발굴 사업 여러분 우리가 중대장 때 전방에 막 진치공사하면 6을 빼가 놓고 그래요. 막 탄피가 나오고 6.25 또 수통이 나오고 그냥 그거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군 6.25 우리 참전 용사들 건데 50년 동안 누구도 그걸 꺼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6.25 사업단에서 유해 발굴단을 비로소 만들었어요. 그것도 참전 용사들이 6.25 사업단 계획서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거 넣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오니까 그거 넣어 있어. 여러분 지금 뭐 엊그제 우리 국립현충원 가니까 DNA 뭐 한도 천박 다 쳐놨는데 전쟁 끝나고 50년 동안 안 했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교조 욕을 하고 좌파 욕을 합니까? 우파 정권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까지도 교과서가 이리 되는지 저리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어. 이명박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일성이 시각으로 된 그 교과서 바로 잡으려다가 저분 탄핵당한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탄핵 안 당했어요.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만들었고 지금 여기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 참전용사 대우 잘해줘야 됩니다. 그냥 뭐 초청해서 레드카펫 깔고 뭐 저녁 한 끼 먹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요렇게 6.25는 넘어갑시다. 핵무기.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핵무기.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북한 체제 수호용이라는 거예요. 대미 협상용이래요. 미국하고 협상해서 제재 풀고 북한이 저 살기 위해서 개발했대요, 핵을. 더보다 심각한 거는 우리는 미국 놈들 감설 때문에 못 갔는데 북한이라도 가져야 소련 놈들, 중국 놈들, 일본 놈 상대로 해서 우리 민족 지킬 거 아니냐, 이게. 북한이라도 가져라. 핵실험에 미사일 쏘니까 어느 지방에 내 친구가 그날 화엄사에 놀러 갔다가 점심을 식당 앞에 먹는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식당 그 사람들이 막 주인하고 좀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이 멋있다 그러고 말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한 걸음 나간 밖에 생각하고는 천지 딴판이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쟁 막을 수 있겠어요? 6.25 막을 수 있겠어요? 북한요.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저는 그걸 아주 생도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비교 사이학을 해가지고 엄청나고 무시무시합니다.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김일성이 생각 반미 반일로 바꿔서 반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친북으로 바꿔서 전쟁하지 않고 연방제 가서 적화하겠다는 이 전략을 위해서 선전 선동하고 간첩 내려보내고 수많은 돈을 다 썼어요. 우리가 올려보낸 돈 공작금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는 누가 간첩인지 어디에 뺏긴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됐고 간첩 잡는 기무사, 국정원, 경찰 기능 다 없애버렸어요. 이유는 뭐 민간인 우리 국민들 사찰하고 인권 보호한다는 아주 민명하게 싹 없애버렸어요. 북한은 앞으로도 김일성이 체제로 적화 통일하기 위한 그 걸음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오늘 알자는 겁니다. 이거를 멈추게 하는 건 뭐냐? 자유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통일.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제 말은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보관을, 대한민국의 안보관 우리 국민들이 무장을 하고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핵무장에 대해서 이제 7차 핵실험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굉장히 논란거리인데 저는 7차 핵실험 별로 의미 두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 다 가졌고 투발 수단 다 가졌어요. 그 투발 수단은 중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30년 전에 우리 한반도 전체를 할 수 있는 다 끝내버렸어요. 주일미군, 과미군, 미 본토까지 가는 미사일 만들어서 핵 탑재해서 다시 기회와 쳐 내려갔을 때 미군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그 미사일 개발했는데 그거 다 완성했어요. 이제 잠수함에 쏘는 SLBM까지 다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뭐 7차 핵실험이 그 성공한들 실패한들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가졌어요. 근데 왜 저 짓을 하느냐? 흥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협상하는 거는 맞아요. 대미 협상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한반도 자기 달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수교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 제재 풀어라는 게 아니고 작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거 고민하는 겁니다. 아까 박승모 장군이 언뜻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기무사령관을 끝나고 나오면서 부하 참모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수교한 날이 올 거다. 그날을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너희들 고민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마지막 한 마리가.
미국 저울질 합니다. 왜? 이 대한민국을 저리 피를 흘려 지켜서 줬는데 저 친구들 도와가 자유통일을 시켰을 때 우리 배반하고 중국하고 붙어서 할 놈들로 이렇게 오해 안 하겠어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고? 그런데 무슨 재침했을 때 와서 싸워주신 그건 마에 그것도 생각도 못하지만 대한민국 도와서 자유통일을 지켜주겠어요? 미국의 전략도 균형으로 저는 간다고 본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전쟁을 막고 북한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 통일 전략.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술핵 재배치, 우리 핵무기 개발, 우리가 차라리 핵무기 개발하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드 1개 포대 오는데도 그 난리를 치고 지금 온통 난리인데 만약에 미국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그 견딜 대통령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국민들요,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했다가는 이게 거듭날 것 같고 차라리 우리가 핵무장을 해 들어가든지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핵무장 한번 해보세요. 일본도 할 것이고 북한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자유통일을 가야 되는데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부터 지도자들이 아주 이거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 내에 우리 자유세력을 형성을 시켜서 이들이 김일성 체제를 되었고 정권을 탈취하게 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자유통일로 가는 이 전략을 저는 구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책에 다 써놨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참 고민에 대해서 밥을 먹고 창가 일에 앉아서 바깥을 내려보니까 저희 막내딸이 철없는 막내딸이 출근을 하면서 아빠 무슨 고민이 많아서 그리 꼴토리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야 오늘 내가 6.25 50주년 맞아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한다 했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그래. 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무도 안 해서 우리 공화당에서 한다 그랬더니 그 해서 아빠 병까지 났는데 뭘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념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6.25 72주년을 만나서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활동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손자 손녀를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써놓은 이 책 내용 꼭 읽어보시고 우리 그 공카도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집에 가서 이건 이제 세미나 전에는 발표하면 안 되니까 온데 퍼날라서 우리 국민들 의식을 바로잡고 안보관 바로잡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평환 장님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요약을 한다면 6.25 전쟁에 대한 잘못된 시각 그리고 그 전쟁의 진실의 그 책임론 가장 큰 것이 박헌영 그 다음에 김일성이다 말씀하셨고 6.25 전쟁의 피해에서 참 저희들 참 감동적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숫자도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게 민주화 유공자가 대우를 잘 받아야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군의 유공자, 국가 유공자들이 더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이 나라 어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주화 유공자들이 한 달에 받는 것이 한꺼번에 매덕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100만 원에서 250, 300만 원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트남 용사들, 한국군 유공자들 가족들이 지금 얼마 받습니까? 알고 계신 분들 얼마 없죠.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처했는데 지금 4.3도 1인당 9천만 원 받게 됐어요.
그 책임 묻지도 않고 4.3, 그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다음에 대구 폭동 그걸로 차차 오겠죠. 지금 역사 전쟁에서 법률 전쟁으로 해서 막 이 자익들을 지금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됩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북한 이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남북 간에 충돌이 있었을 때 미군이 과연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미국 절대 양면 전쟁 안 합니다. 예. 그런 점이고, 지금 전술핵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자체 핵 개발에 논의가 분분해질 것 같은데, 제가 어린 시절에 뭐 제가 이제 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6.25 전쟁에서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이, 어릴 때 상위군인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50년대 전차 타면서 이 팔다리 분질해진 사람들. 그 다음에 60, 70년대는 군인들 10월 1일이면 국군이 날아라 해가지고 전 방송을 하고 국군의 그 탱크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군인들의 그 무용을 과시하면서 안보 교육을 시켰어요. 10월 1일마다. 없어졌죠? 전철이 어디 가도 군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군인들이 나올 때 평복을 갈아입고 전철을 타니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볼 수가 없어요. 에? 군인들이 군복을 벗으면 그게 군인입니까? 지금 이 나라 이직이 됐어요. 제가 뭐 말씀을 드리다면 한이 없어서 지금 개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허 장군님 발표가 끝났고 세 분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세미나를 열어주시는 남강국 교수님도 오셨고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흥강 대표님, NH지식연대로에서 오늘 처음으로 오셨죠? 우리 공화당에. 예, 잘 좀 부탁합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법률동지 서정국 변호사님 또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남강규 교수님 6.25 전쟁과 국제사회의 희생. 요사이 그 남 교수님 뭐 자유수 포럼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발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남광기입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 조은진 대표님도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정경 식구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자유 보수 애국 세력들이 지난 5년간 진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싸운 결과 사실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정권 교체를 하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도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다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이겼네, 또 저게 야당대에서 집권당 되니까 그냥 또 그냥 저런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공화당 또 조은진 대표님 누가 알아주자 보상받자고 애국운동 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회복된 게 아니죠. 겨우 그냥 대통령 하나 바뀐 것 뿐이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바꿔봤자 밑에서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이게 정교조와 민노총의 그런 어떤 어두운 그늘 속에 신음하는 한 이 대한민국은 이게 상당히 계속 어렵다. 다행히 우리가 72년 전에 그 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절벽에 빠진 대한민국이 살았는데, 이번 또 그때보다 더 어려워서 사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절벽 나란 끝에서 겨우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부터 정말 대한민국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나아가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 또 우리 공화당 지난 5년 동안 쌓아왔던 걸 더 모아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우리 이 태극기 세력들 자유 보수 우파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정말 이제는 제도권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허평환 장군님 말씀 참 너무 귀하고, 저는 이제 이 국제사회 6.25
희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6.25 전쟁을 보게 되면 연평균 사망자 수에 있어가지고 인류사에서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1차,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세 번째도 기간당 희생자가 가장 많은 전쟁이 6.25 전쟁이었다. 근데 1, 2차 세계대전은 정말 세계대전인데 6.25 전쟁은 지리상으로는 한반도에 한정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은 수치로 보더라도 세계 7대 전쟁에 속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방청석 두 번째 자리에 그 연로하신 우리 허도선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분이 세계 전사, 한국 전사, 6.25 한국 근현대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정말 전문가시고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 되시면은 꼭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앞서 뭐 우리 허 장군님 잘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참전 16개 국가 국기죠. 예,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준 국가가 16개 국가, 의료로 지원을 한 나라가 5개 국가, 그리고 이제 물자 지원이 39국가, 그래서 총 63개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엔 가입 국가가 80개 나라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소련, 중공, 그리고 동유럽의 그 소련의 위성 정권 빼고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망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 자유를 살리기 위해서 온 그 희생이 값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 5천년 역사에서 5대장 6대주, 또 인종, 종교, 뭐 문화, 모든 것이 다른 특히 젊은이들, 그 당시 6.25 때 참전한 군인들이 대부분 19살, 20살짜리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배로, 비행기로 와가지고 떨어져 와가지고 그 젊은 이들이 정말 와서 싸워서 희생한, 그것을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 정말 모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정말 고귀한 젊음, 청춘의 피를 아무도 모르는 정말 그 대한민국 자유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의미를 지닌 정말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자, 그런 점에서 이 한반도 6.25 전쟁은 사실상은 내용상 보면 3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에만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을 이끌었던 승전 장군,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1차 세계대전으로 참전했고요. 2차 세계대전으로 지도자도, 지휘자도, 군지휘자. 그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별을 달고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앞선 6.25 전쟁 때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정말 이번 어찌 보게 되면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연마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이 내려보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 이거 역사에 없어요, 정말. 이렇게. 그런 분이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는 자꾸 6.25 전쟁 얘기하면 연세 드신 분의 기억, 또 우리 애국 단체들이 어떤 뭐 자체 행사로만 알고 있는데 그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을 이 단체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제는 다 돌아가시거나 이제 그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후손들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한국에 가가지고 자유를 지킨 것에도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한국 6.25 전쟁에 참전했던 거 기념하고 또 도시마다 이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6.25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더 많습니다. 각종 조형물, 뭐 조금만이라도 기념물 같은 거 말이지 또 이런 흔적을 다 남겨놓고 있는데 정작 이 대한민국에서는 6.25 전쟁의 흔적을 찾으려 찾을 수가 없으니 이 어찌 통탄해 마지 않을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한국 우리의 지도자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죠. 여러분 앞서 뭐 우리 조은진 대표님도 그렇고 허평원 장군도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145명의 장군의 그 아들들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3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제 당선돼가지고 한국에 이제 방문 왔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이 왔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때 38선에 왔어요. 지철하러. 그때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면서 거기 뭐 자기 휘하 장군들한테 내 아들을 가지고 전방에 내세우지 말라고 해서 그랬어요. 얼핏 들으면 야 무슨 자기 아들 전방에 내세우지 않은 거 저 아들 보호하려고 그런 것인가 해가지고 그 당시 미군 장성들이 아이 대통령이 무슨 저런 발언을 하는가 우리 전쟁에서 희생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전방에 내세우지 말라니.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부가 설명을 했어요. 내 아들이 앞세웠다가 혹여라도 저 중공군이나 북한군이 납치해가면은 정말 대통령 아들이 포로로 잡히면은 큰 낭패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한 거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3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여러분 참 이 6.25 전쟁에 참전한 아주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사들, 무명 인사들이 감동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류 최초의 달에 참여한 닐 암스트롱도 6.25 전쟁 때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어요. 참전해가지고 그 케이블에 그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아주 죽을 위기를 겪었는데 결국은 살아나가지고 인류 최초의 달에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테로 윌리엄스라고 했어요. 우리 아는 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여기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마지막 사할 때 타자입니다. 마지막 사활을 친 전설의 타자도 그 진짜 프로 스포츠에서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걸 다 버리고 6.25 전쟁에 역시 참전을 했어요. 참전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6.25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지방에 그 캔사스 지방인가 거기 지방에 조금만 신분에 난 사례입니다. 그 두 부모가 있는데 그 스라에 아들이 5명 있어. 아들 5명. 근데 아들 5명을 6.25 전쟁이 터지자 다 한국전에 보냈어요. 아들 5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싹. 그게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지역 신문에. 그러면서 왜 보냈냐. 야 저기 코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자유가 무너지 너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라. 그 5명을 참전시켜서 5명.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초강대국이 되고 지금은 뭐 미국이 뭐 어떤 정체성에서 막 가치관이 혼돈이 있지만은 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냐 했을 때 이런 정말 지도자들의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지죠. 이런 헌신적인 이게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국가를 위해서 승고한 희생을 감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 국가의 운명은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던 것이다. 이게 참 정말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여기 오신 분은 아마 많은 부분 아마 군대를 갔다 왔을 거예요. 저도 현역을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후보자들이 병력상에서 갑자기 이상한 게 많이 나타나. 우선 제대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없어. 그리고 뭐 희한한 병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 그렇죠? 아, 이런 병도 있었구나. 뭐 이상한 병으로 다 그냥 그 면제를 받고 말이죠. 참, 이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현실입니다. 일을 할진데 이게 우리가 반성. 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번 그 누구예요? 지방선거 때 강원도지사 나왔던 이광재라고 하는 그자는 국회의원을 3번 해먹고 강원도지사하고 또 하려고 나왔어요. 그자는 386 학생운동권이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손가락을 잘랐잖아요. 총을 사격 안 하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국가의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이 나라가 이게 완전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기사 그런 자가 아니죠. 그런 놈들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 왔으니 정말 나라가 완전히 그냥 지옥까지 갔다가 겨우 지금 그냥 기어 나온 그런 형국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6월 1일 날 지방선거 끝나고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람을 갖는 것이 켈러 부대, 여러분 알죠? 켈러 부대가 6.25 때 아주 그 참 큰 혁혁한 공간인데 그 켈러 부대도 그 6.25 참전 용사보다 더 그 어떤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적이 없는 병사였기 때문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작년에 켈러 부대 보상법안이 통과돼가지고 그분들이 1인당 1,000만 원씩 한 700억 정도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켈러 부대 회장님 그때 연세가 거의 뭐 85세 이상 됐는데 그걸 제가 사실은 왜 이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근거, 자료, 법리 그걸 위해서 국회, 국방부, 언론 해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결국 작년에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 저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었는데 내일 모레 이제 켈러 부대 또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초청장이 왔는데 그거 전 참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6월 1일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싸웁니다. 이제부터 우리 애국 세력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 반대한민국 세력의 중심 세력인 민노총과 정교조를 반드시 하여간에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저가 지금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 젊은이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정말 진정한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찾아서 우리가 자유통일로 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행사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6.25 전쟁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를 통계를 숫자 말씀드렸고 지금 모택동 아들도 북한에 좀 중공군에 참전해서 그 사망을 해서 팽덕회가 한때 곤욕을 치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대통령들 후보자들 출마자들마다 면제 이상한 병으로 면제를 받았다는 거 이거 참 우리나라 결국 이제 안보 고질병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걸 언급하셨고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국민들의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나사가 풀어질 대로 풀어진 국민들의 안보관을 얼마나 점프 올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또 한 가지 두 번째 큰 과제를 지금 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동맹으로 지금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는데 이 한미동맹을 어떻게 더 진화시킬 수 있느냐 윤석열 정권의 그런 과제를 우리가 남겨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동지이신 소정욱 변호사님 7차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여 분. 예. 그 발제문은 이제 그 책에 있습니다. 책에 저 신문에 22일 날 아마 신문에 실릴 것 같아요. 6.25 기고문. 그런데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말로 이제 이거 세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이거 6.25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이거 6.25를 잊으면 제2의 6.25가 난다. 6.25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6.25를 잊으면 다시 이게 제2의 6.25가 터질 수 있다. 이게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6.25를 잊은 사람보다 오히려 이게 잘못 알고 왜곡하는 자가 더 나쁜 놈이다. 6.25를 이게 잊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무식하면. 그런데 지식인들이 알면서도 왜곡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게 왜곡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 이게 두 번째 주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6.25 때 목숨 바친 순국 선열은 최소한 이게 민주화 투사들보다는 더 예우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25를 잊으면 제2의 6.25가 난다. 어제 제가 칼럼 쓰면서 저희 딸이 고3입니다. 고3인데 6.25 노래 한번 불러봐라. 여기 앞줄 첫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10년간 금지곡이 됐답니다. 저희는 이제 어릴 때 이절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뜬 날을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게 필수곡이었잖아요. 요즘 이게 학생들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게 6.25를 몰라요. 그리고 이게 더 왜곡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6.25 노래 쳤더니 신재방 이름도 이게 상당히 연세는 74살인데 이분이 시인인가 봐요. 저는 이게 인터넷 치면 시도 많이 놉니다. 이분이 6.25 노래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요즘 이게 젊은 애들은 이런 유교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 가사 바뀐 걸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떠도는 걸 1절만 이게 적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북한의 뭐 침략 원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심재방 이 사람에게 김대중을 위해서 뭐 옛날에 그 추모시 별이 대신 님이시여 김대중 추모하는 이런 시도 쓰는 아주 이게 좌파 시인이 심재방인데 이분이 유교 노래 가사를 바꿔서 지금 이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1절에 보면 아 이절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객관적으로 아 이절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 강이 되고 죽음 산이 된 날을 이게 누가 잘못했다는 게 없잖아요. 북한의 침략이다 원수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서로 총을 대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이게 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하고 우리가 똑같은 잘못이거나 이게 동포들의 불행한 내전처럼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게 젊은 애들이 이걸 보고 배우고 있어요. 이래서 이게 어떻게 제2의 유교를 막겠습니까? 저는 정교조부터 이게 정말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유교가 잊혀지면 제2의 유교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저희가 유교를 기억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게 첫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왜곡 문제. 대표적으로 이게 그 문재인이나 이재명 저는 근데 그 우리 허 장군님은 박헌영이가 제일 나쁘다 하지만 뭐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나쁘죠. 근데 지금 왜곡하고 있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게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은 북한 주장과 똑같습니다. 제가 근데 그 발제문에도 있지만 북한의 그 사전 있잖아요. 조선 대백과 사전의 그 유교에 대해서 써난 대로 주장합니다. 조선 대백과 사전의 유교는 뭐라 되어 있냐? 미 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외래 침략자들과 이승만 괴뢰 도당의 무력 침공을 반대해서 진행한 정의의 전쟁. 이게 북한 주장이에요. 북한의 미 제국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승만 괴뢰 도당이 북진 쳐들어와가지고 방어전쟁으로 정의의 전쟁이다. 이게 북한 주장인데 문재인이나 이재명도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 교묘하게 뭐 그렇게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주장 안 하죠. 그러게 전체적으로 제가 문재인 6.25 기념사 몇 번 읽어봤어요. 한 번도 북한의 침략, 북한의 소행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게 완전히 북한과 똑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왜곡하는 차라리 뭐 무식해서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다행이죠. 자기만 모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왜곡해서 계속 퍼뜨리는 이런 자들이 더 나쁘다. 이게 두 번째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6.25 때 그 순국 선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다 받는 돈들도 한번 대조해 봤는데 민주화 투사하고 지금 이게 그 4.3 있잖아요. 4.3 그다음에 여순, 광주 이런 분들에게 그 민주화 보상할 때 입증 책임을 다 바꿔놨더라고요. 우리 군경이 죽였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입증 책임을 군인 보고 지라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이 사람에게 완전히 빨갱이라는 걸 입증 못하면 다 배상해주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것도 있지만 그때 죽은 우리 그 우익 인사들, 군경 인사들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근데 그 좌파들은 이게 얼마나 지금 보상받고 있습니까? 제가 근데 가장 기가 막힌 게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에 그때 우리 인천 상륙작전 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어민들 중에 그 바닷가에 그 어민들이 뭐 어획물 이런 게 우리가 재배하잖아요. 그게 미국 배 때문에 피해봤다고 이걸 이게 보상해주는 법을 만든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인천 상륙작전 하다가 피해봤다고 어민이 피해봤다고 이게 보상해주는 그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이런 분들에게 보상 못 받는 입장에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걸 보상해 줍니까? 이 좌파들은 좀 있으면 이게 동학농민전쟁 때 피해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보상할 겁니다. 자기들이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 따라서 저는 최소한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사람이 아니 민주화운동 뭐 저는 이게 그 사람들에게 인정도 안 하지만 최소한 이게 민주화운동 했다 한들 가짜 유공자가 대부분이지만 했다 한들 최소한 이게 그 사람보다는 보상받아 이게 나라 아닙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6.25로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핵 문제도 뭐 잠깐 제 생각을 뭐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세 가지만 그냥 질문만 의문만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보는 게 과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그 1800개의 그 핵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다페스트 협정으로 그때 돈 뭐 한 1억 달러 돈 받고 핵을 이게 다 넘겨줬잖아요. 3대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때 핵을 포기 안 했으면 과연 이게 지금 푸틴이 쳐들어왔을까? 이런 이게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그때 미국 뭐 이게 러시아가 이게 너 그 안전 내가 지켜줄게 너 핵 포기해라. 근데 안전이 종이 위에 협정으로 이게 안전이 보장됩니까? 강력한 이게 힘이 없이 보장됩니까? 옛날에 그 헨리 키신저가 뭐라 했냐면 헨리 키신저는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주위의 모든 나라와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게 핵이 있으면 불가침 조약 못 쳐들어오니까 핵으로 반격하면 이게 헨리 키신저 주장입니다. 과연 이게 종이 위에 협정 잉크로 야 우리 불가침 조약하자. 역사를 보면 가장 전쟁이 많이 난 게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끼리 옛날에 독소 불가침 조약 다 했지만 이게 다 전쟁 났잖아요. 따라서 저는 제 첫 번째 의문은 우크라이나가 이게 핵이 있으면 못 쳐들어왔을까? 그렇다면 이게 저는 우리나라도 이게 그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처럼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 핵 개발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데 그 첫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제가 가지는 항상 의문이 지금 이게 북한이 핵만 있습니까? ICBM, 뭐 SRBM, 잠수함 전부 이게 다 운반 기술이 있잖아요. 두 번째 저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이게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본토나 괌이나 과연 이게 폭발될 수 있는데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지켜줄까? 이런 게 제가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우리 그 허 장군님도 이게 언급했지만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핵우산 확장 억제 이걸 이게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전술핵을 미국 건데 재배치하면 과연 이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처럼 독자 핵 개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 단정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충분히 이핵, 재핵, 핵에는 이게 핵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다. 핵은 이게 절대 무기 아닙니까? 어떤 이게 재래식 무기로 핵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런 게 두 번째 의문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독자 핵 개발까지 핵은 이게 핵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이런 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의문을 두 번째로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항상 핵에 대해 고민하는 게 북한이 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폐기시킬 수 있을까? 폐기할까? 저는 이게 북한한테 핵은 군사 무기가 아니라 봅니다. 핵은 이게 군사 무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제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적 무기다. 이게 북한의 핵입니다. 만약에 단순한 군사 무기가 아니에요. 김정은한테 핵이 없다. 저는 바로 이게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 말은 북한 핵은 뭐 이게 김대중이 노무현 문재인처럼 당근들 좀 준다고 북한이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제재를 좀 한다고 채찍으로 때린다고 포기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은
오로지 답은 레짐 체인지밖에 없다. 레짐 체인지. 결국은 이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이걸 무너뜨려야만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거지. 지금 이게 어떤 북한이 가만히 있을 어떤 것도 저는 이게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이게 세 가지 제가 의문을 제기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6.25 세 가지 핵무기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보의 말 중에 저는 마키아벨리하고요. 동양에서는 한비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춘추 제자백과 중에 법가 사상 대표적인 게 한비자 아닙니까? 한비자 좋아하고 그다음에 현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마키아벨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마키아벨리의 의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돕겠는가?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지금 이게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이게 아무리 지원해도 대통령이 돈 뿌리고 도망가는데 바로 이게 그냥 탈레반한테 뺏기잖아요.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나토나 무기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자, 그러면 이 자유라는 거는 그저 프리덤 이즈 not free. 이게 미국의 새겨져 있잖아요. 6.25 참전 기념관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이게 피를 통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이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체제를 가장 수호하는 이분들이 바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향토 예비군 중에 우리 민방위 예비군 있잖아요. 이 사람들 두려워한다. 또 이렇게 중위생을 두려워한다. 이 전벽에 농담이 있지만 그거는 농담이고 진짜게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처럼 철저히 자유민주 체제 신념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이런 게 우리 국민들 이분들이 바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게 존재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와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이제 우리 공화당 우리 당원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정욱 변호사님, 우리 공화당의 사기를 북돋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는데 북한 핵과 안보 전문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2024년에 대구 지역구에 출마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을 정리를 좀 해본다면 특히 역사를 6.25를 왜곡하는 자가 더 나쁘다 했는데 이재명과 문재인 두 분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근데 제가 항상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게 이재명 문재인에게 권력을 준 자가 누구냐 이야기요.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이 자유민주 체제의 이 결점, 이 빵꾸난 데를 메꿔야 되지 않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독버섯인데 암세포인데 지금도 바깥에는 암세포 독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체제를 집어삼킬 세력들이요. 그런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전쟁에서 법률 전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으면 저렇게 당했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북한이 핵으로 지금 발광을 떠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핵이 없고 그래서 여기 모인 거죠. 그러면 지금 북한은 핵을 만들었는데 남한을 핵무장을 못하도록 방해꾼이 누구예요? 저는 그거를 제가 답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핵무장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그토록 방해했느냐? 그런 점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누군지, 어떤 외세인지. 이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핵은 핵으로 핵은 핵으로 맞서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셨고 시민사회라든가 우리 공화당에서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지 않느냐. 남한의 핵무장 필요성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미국 쪽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지금 이 40조인지 50조인지 지금 바이든 미국 쪽에서 알갱이 다 빼먹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핵무장에 대해서는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는 그냥 논의 중이 진행 중이고 훈련만 하자 해서 미국 자산만 지금 한반도에 항공모함만 잔뜩 갖다 놨는데 그러면 핵 문제 해결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북한의 미국의 해구산이 과연 그것이 안전하냐 이런 문제도 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귀중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홍강 대표님. 북한 탈북자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에리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본인을 좀 소개한다면 북한에 계신 당시에 북한 노동당 학교 교수였고 컴퓨터 대학 교수 10년을 하셨고 한경남도 도당 학교 교수 하셨고 2004년에 탈북하셨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NK 지식인연대 대표를 하시고 여기서 북한 대학교 경제학 석사, 정치 통일 박사 과정 수료하시고 한서대학교 IT 공학 박사, 박사, 예, 북한 인권 대북 정보 활동, 그다음에 김홍강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홍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따뜻한 나라였고 북한의 김정일에게 이제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그 처절한 것들이 너무 제약스러워서 제가 그 등을 돌리고 부모 형제 모든 걸 다 돌리고 대한민국에 온 지 18년째 되는 오늘 이 6.25를 18번을 제가 맞이했는데요. 6.25 전야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6.25를 잊지 말자고 모여서 그 정신을 이야기하고 6.25의 교훈을 다시 새기고 6.25의 그 각오를 다시 다지는 이런 이 장면은 제가 18년 동안 정말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우리 조원진 대표님 그리고 우리 공화당 저는 정말 존경한다는 말을 꼭 붙이고 싶은데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과 참석하신 여기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왜 제가 감사하다라고 하느냐면요. 저는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오면 북한이 남한을 갖다가 적화 통일하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모든 만방의 준비를 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 대치대에 있는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도 그런 줄 알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남한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넘치는 풍요와 넘치는 자유 속에 푹 취해가지고 당장이라도 뒤쳐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다 있고 대통령부터 밑에 정말 학생들까지 아주 평화에 아주 흠뻑 취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위험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뭐 마음을 좁아심은 때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6.25 전야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직한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희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마음에 너무 이제 뭉클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좀 다 많은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저는 당학교 교수였습니다. 제가 당학교에서 누구를 가르쳐 줬느냐? 물론 거기에서 이 매 당의 간부들 키우는 그 일에 이 가정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첫째로 키워준 학생은 교육진 학생은 이 남한의 각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강력단체 시장들부터 해서 각 도시 군 통장들까지 다 임명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남조선 임명 간부라고 하는데 이 남조선 임명 간부를 1년에 한 번씩 불러다가 교육을 준단 말이죠. 네가 앞으로 나가서 남한에 이제 조국 해방이 개시되면서 내가 살던 고향의 면장, 통장, 군수 지사를 나가면 어떻게 김일성의 사상으로 김정은의
영도를 겠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 작전 세우고 사상을 겠다 단련하고. 첫째 그겁니다. 두 번째 학생 부류는 누구냐. 여기 대한민국의 그 난파대에 있는 좀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 난파 간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북에서 그냥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 남한에는 난파 간첩들이 전봇대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호들갑을 피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에서 11가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그의 가족들 그다음에 자녀들 데려다가 남한에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노심초사하는 아버지 뒤를 잇기 위해서 혁명 전사로 키우는 교육을 주고 그리고 이제 군사훈련 주고 군중과의 사업을 주고 적 동료를 만들기 이런 사업을 교육을 준단 말이죠. 마지막에 뭐인가 군에서 이제 만기 제대하고 온 장교들을 갖다가 제대 장교들을 교육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말로. 공념불만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짜 남한을 겠다가 기회만 되면 먹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잊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 전 여기 와서 가장 마음에 이제 담았던 명언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여기에 모이신 우리 분들과 같은 이런 애국적 국민들을 내놓고 6.25에 대해서 이 6.25 전야에나마 6.25를 떠올리는 그런 국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온 나라는 6.25 정신은 다 있고 5.18 뭐 제주도 물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나라가 있고 뭐 민주화도 있고 뭐 보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6.25는 다 이렇게 깜깜이 바닥치고 어디 저 지상품처럼 이렇게 얘기는가 말입니다. 호국 영령들. 이 북에서는요 전쟁 참가한 그런 참전용사라 하면 돈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왜 전쟁 나면 그렇게 죽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몸 바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거 육가에서 정말 그 없는 속에서도 다 보장해 줍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이 북한을 대상하는 북한을 떠올리는 우리 통일을 떠올리는 이런 우리 그 국민들 어떤 의식이나 통일에 대한 희망이나 미래들을 저 보면 참 제가 아쉬운 게 많습니다. 통일부를 비롯해 가지고 북한 관련해 또 북한 정보 담당에 북한 뭐 어디한 군부대에 그런 공무원들은 그럼 뭡니까? 내가 북해에서 고생하고 있는 신음하는 저 북한 결의 동포들 좀 구원하겠다 이런 거하고 내 우리 후대는 북한의 위험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내 대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대체로 그냥 뭡니까?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승진이나 그다음에 무탈하기를 바라고 영론이 없이 정권만 바뀌면 이 정권의 공무원이 아주 뭐 최고의 공무원이 또 바뀌면 이 공무원이 별 무탈한 공무원을 일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생각이 다르고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의 어떤 통일과 대북 관계를 맡아 할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은 뭡니까? 학자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북한을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이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직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물들여 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자기가 연구 영역 하는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까리고 이론을 전개하고 참 허망하게 그지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언론은 그냥 뭡니까? 이게 시청률에만 환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정말 애국적이고 양심적이고 우리 후대들이 삶을 기준히 여기는 우리 공화당과 당원들 애국 국민들에 대해서 작은 목소리라도 저는 점점 커지고 우리 사회에 진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과 함께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됐을 그 당에 그 우리 정말
국치를 느꼈을 때 서울역 앞에서 저는 정말 저희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가 연설도 기회를 주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제 안타까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25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을 당했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제가 북에 있을 때인데요. 2000년에 들어서면 어떻게 됐냐면요. 북한이 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죽음의 행군, 이전 붕괴의 행군. 끝날 때 가가지고요, 북한에 있는 이 당학교 교원, 가장 충성분자인 저도, 간부들도, 경찰도, 보위원도, 누구도 다 북한은 다 망했다고. 끝났네. 야, 공산주의란 이게 끝나는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좀 무수한 죽음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근과 모든 게 다 잿빛색으로 정말 더 내려앉은 이런 사상을,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이때까지 고생했느냐 하면서 다 뭐냐면 이전 다 불쑥 주저앉고요. 다 중국으로 뛰고 뭔가 하려고 했댔습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대 딱 들어서 가지고 5월 전후로 해서 자, 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갑자기 뭐 이렇게 공장을 되살리고 사람들이 뭐 식량을 뭐 배급 주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우되 돈을 적어내라. 장군님 혁명 자금이 내려온다. 그래서 콧방귀 꼈어요. 어디서 그런 돈이 있다고. 그런 돈이 있었으면 이미 다 살려 주었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6월 달 지나서 그해 말에 진짜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북한의 김정은한테서 혁명 자금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누가 줬습니까? 다 죽어가는 북한은 누가 살렸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 다 죽어가는 북한을 김정은 왜 살려놨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10억 달러로 주지 않았으면 북한 주민들이 또 30년 동안 노예로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정은에게 핵이 두려워서 그때는 핵도 없을 때인데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돈을 많은 가지고 그 시득질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청추에 용서 못할, 천추 용서 못할 햇볕 정책. 2019년 9월 19일 날에 문재인 평양 가서 어쩌다 10만 시민들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나는 민족의 장래를, 새로운 장래를 만들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께 찬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개나발을 부르습니다. 개나발을. 그럼 그걸 말할 때 김정은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죽어 처참하게 정치범 소행소에서 살해되고 맞아 죽고 대 죽고 얼어 죽고 터 죽은 그 많은 사람들 한 번이라도 또 올렸을까요? 지가 뭐 한다고 북한 주민들 존경하고 뭐가 합니까? 이게 이렇게 얼빤하고 이렇게 정신 나가 있고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입에서 구렁이 나간지 술도 나간 뭐 나간지 모르고 이렇게 국가 영토잘 합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게 저는 한심하고 통분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 과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게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조상하게 적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 이야기가 사실 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 자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준비한 거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나 학계에서나 정부에서나 북한의 코로나가 가짜 코로나고 진짜는 대기군들에서 어마어마한 대량 하사자가 살고 있으며 김정은 자금이 빵 말라서 핵 개발이 아니라 우리를 가지고 해코지할 지금 맥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즘은 다 뭔가 7차 핵시험 당장 한다, 뭐 6월 10일 날 한다, 며칠 안 한다 하면서 아주 뭐
기고장만한 이런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어쩌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뭐냐? 여기 기무사령관님 계시지만 사령관님 계실 때하고 지금 이 기무사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보력은요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청맹간의 정부입니다, 여러분. 왜요? 북중 국경연선에서 정말 거기에서 힘들게 재중동포들, 북한 출장자들, 애교관들 왔다 가는 거 다 가운데서 어떻게 해가지고 정보를 어떤 101 여단이라는 것도 다 날라버리고 없어졌고요. 북한에는 간첩들 다 포기했고요. 우리 저 뭐인가 휴민트 정보라인 다 포기했고 탈북자들 발바돼가지고 탈북자들이 그나마 가져둔 자료도 못 가져오게 지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앉아서는 뭐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북 정책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며 무슨 정책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간단히만 요약한다면 코로나19 여러분 어제까지 458만 명이 감염됐다 하지만 사망자가 76명, 치사율은 얼마인가 0.002%. 이 국제사회는 이런 거 모릅니다. 0.2%까지는 세계보건기구가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가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 하겠는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다 아사자가 죽어가니까 쌀이 없어 죽어가고 시장 활동 못하게 집에다 다 격리시키고 무리 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북한이 자금난이 돈이 없어가지고 김정일 지금 금고가 텅 비었습니다.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서 작년에 9억 6천만 달러를 훔쳐갔지만은 그 아직 북한에 가져가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게 김정은 그 금고에 들어가야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별 수 없으니까 야 이런 식으로 강대강은 말은 강대강이지만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은 제8기 정치국 회의에서 5기 정치국 회의에서 뭘 결심했습니까? 최선이라고 하는 그런 김정은의 최측근 애교 그 책사를 갖다가 애무상으로 발탁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북한이 이제부터 과거 이성근이라고 하는 군인을 갖다가 애무장관 시켰을 때하고 다른 차원에서 이제는 할 수 없을까 대북 애교전에 북핵 애교전에 군축 핵군축 애교전에 나오겠다는 걸 정면 시사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3장을 더 썼는데 7차 핵시험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여력이 안 되며 그다음에 북한에 이걸 해서 얻을 득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발 해라. 7차 핵시험 해라 하면 사령관님도 이야기했지만 무시해도 좋고요. 오히려 북한은 이것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마저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유통일 어떤 그 새 정부에 들어서 지금 현재 정보력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뭐 과거 문 정권이나 이 정권이나 정책 수단이 없는데 뭘 가져가겠습니까? 입만 가져가겠습니까? 핵무기를 뭐 새롭게 배치하든지 제대로 된 걸 힘에 의한 평화하게 했으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힘이 정보의 힘이고 미사일의 힘이고 핵의 힘이란 말이죠. 그 현실적인 힘을 가지지 않고 밤낮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하고 다를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북한에는 핵이 있다면 남한에는 탈북자 핵이 있다라고 저희는 각오돼 있다고 저희는 준비돼 있다고 예,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정리는 못 해드리고 좀 핵심적인 것은 핵군축 외교전을 하고 핵실험 지금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 밑에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인식이 윤석열 김건희 그 대통령 부부의 오케이 사인을 받고 저렇게 발언하고 저렇게 나대느냐 아니면 혼자의 대북 인식이냐 이거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 양다리 작전이거든요 역할 분담으로 굉장히 우리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당에 대한 외교적인 어떤 질문이라든가
이거 공세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대북 정책 성공 전망에 대해서 6가지가 지적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 감동시킨 발언은 그 탈북자들 좀 잘 활용해 달라. 자유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몸으로 던질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데 왜 대한민국 사회하고 이 정권이 우리를 홀대하느냐? 북한에는 핵이 있고 우리는 탈북자가 있지 않느냐? 우리를 행동대원으로 좀 잘 활용해 달라는 그런 감동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럼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핵 문제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핵을 우리가 개발하느냐 아니면 미국 핵우산으로 또 의지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남 교수님 한마디 좀. 예, 그래서 뭐 당면한 관심인데, 그런데 우리 김은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상황이 3년 전처럼 그렇게 어떤 동기로 미사일 통해 가지고 관철시키기는 북한 내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참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정말 북한 내부에서 뭔가 나올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국제사회 압박도 가하고 북한이 핵 싫어하면 또 물론 확산 전략 투입되어지고 더 나가서 아까 얘기한 전략 핵 공유 이런 얘기로 나오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북한 내부에 우리의 자유의 목소리가 들어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 문재인 정부가 그걸 막으려고 전단 금지도 하고 말입니다. 처벌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시민사회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장마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외부 소식에 대한 접근이 과거보다는 좀 쉬워졌으니까 이제는 북한 주민들 좀 이렇게 자유와 인권, 기본권을 일깨워가지고 그들 내에서 정말 핵을 없앨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 자유시민사회의 힘을 모아서 북한 주민들을 가지고 우리의 동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북전단지 다시 살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윤석열 정권의 숙제입니다. 대북전단지 다시 살포하는 거. 자, 우리 부 장관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아주 지켜볼 부분인데,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가 없습니까? 그냥 들어대면 끝날 수 있지만 핵무기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쓰는 순간에 미국을 비해 서방 핵무기가 러시아 지금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푸틴 그거 알아요. 못 쓰는 겁니다. 있어도. 그러나 그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거절하게 저항을 하니까 우리나라를 우리 지키겠다고 지도자부터 해서 싸우니까 서방이 지원이 들어가고 러시아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6.25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핵무장을 하고 전술핵에 배치하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만 공고하게 유지가 되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가 있어도 함부로 도발 못합니다. 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저 군사 대비 써놨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좋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절대 6.25 전쟁 우리 교훈을 잊지 말고 다시는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전쟁 나면 우리도 목숨 바쳐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보다 더 강력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군 철수, 미국 한미동맹을 비난하고 그걸 파괴하겠다는 인사들, 반미 반대한민국 친북 언행을 하는 정치 지도자는 절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우리 지킬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북한 제재 압박 계속 목 쪼아가는 겁니다. 계속 쪼으면서 한편 뒤로 우리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계속
공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친자유주의 세력을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한계점에 왔을 때 김일성 체제를 뒤엎고 정권을 탈취해서 경순왕이 나라를 신료들 데리고 왕관한테 투항했던 이와 같은 통일 전략을 수행한다면은 저는 머지않는 장래에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 통일이 되고 그럴 때 전쟁도 적화도 우리 민족의 자존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모였고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이 순간부터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지금 허장군에는 핵심이 핵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공정신이다. 방공정신 무장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여기 모였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 지금 다 시간이 다 지났고 해서 지금 원래 5시까지였는데 제가 한 10분 여유를 가지고 좀 늦췄습니다. 좀 말씀도 있고 해서. 그래서 뭐 질문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늘 이 정도로 6.25 승전 72주년 구국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를 알차게 채워주신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앞쪽에 모니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25 승전 72주년을 맞아서 태극기 집회를 가집니다. 오는 토요일 6월 25일입니다.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 1시 태극기 집회 1부를 가지고요. 2시 반 행진 후에 오후 4시 2부 태극기 집회를 동장소, 원래 장소죠. 숭례문 오거리 앞에서 가집니다. 끝나지 않은 6.25, 끝나지 않은 공산적화 야욕 잊지 말고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극기 구국 집회에 우리 애국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실 거죠? 네, 이제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도당 위원장님들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사진 촬영 갖겠습니다. 나눠서 안 하시고요. 네, 구분 없이 한 번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내일 25일 날 현충원 10시부터 많이 참석하시고요. 25일 오래간만에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쁜 시간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전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